저는 이서준 45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자 누구에게도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날까지는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던 그날까지 병실 창문 틈으로 겨울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숨이 가빠졌고 마지막 힘을 다해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서준아 가진 돈보다 남은 마음이 더 중요하단다. 그 한마디가 끝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순간 세상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엔 가족이 아닌 얼굴들 뿐이었습니다. 회사 동료 몇 명, 그리고 냉담한 표정의 아내, 강민경. 이제 정리도 다 됐으니 그만 울지 좀 해요. 그녀의 말은 차가웠습니다. 옆에서 장모님이 덧붙였죠. 당신 어머니 돈 한 푼 남긴 것도 없잖아요. 남은 빚이나 잘 처리하세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장례가 끝난 밤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며 서랍 속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흰 봉투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준에게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알게 될 날이 올 거야.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작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머니와 낯선 남자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정장 차림이었고 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하리만큼 따뜻했습니다. 이게 누구지? 그날 밤 그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 버스 창가에 앉아 있던 저는 휴대폰 속 어머니의 마지막 음성을 들었습니다. 서준아,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잴 수 있는 게 아니란다. 끝까지 마음을 잃지 마라. 그 목소리가 버스 소음 속에서도 끝없이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선 구조조정, 집에서는 냉기 같은 침묵.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낡은 열쇠 하나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걸.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영상은 진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댓글로 당신의 남은 마음을 남겨주세요. 그날 이후 그 낡은 열쇠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작은 철제 열쇠 하나. 하지만 그 무게가 이상하게도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나는 계속 봉투 속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낯선 남자. 그의 손목엔 익숙한 시계가 보였습니다. 아주 오래전 어머니가 이건 내 아버지가 주신 거야. 라며 서랍 깊숙이 넣어두셨던 그 시계. 퇴근 후 나는 어머니의 집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방, 먼지가 쌓인 액자들. 그 속에서 나는 또 하나의 단서를 찾았습니다. 사진 뒷면에 흐릿하게 적힌 주소. 부산시 영도구 복례동 윤도현. 낯선 이름이 내 눈을 붙잡았습니다. 그 이름을 검색해봤습니다. 윤도현, 도현산업회장. 국내 중견그룹 창업주의자, 수많은 기사에서 인간 경영의 상징이라 불리는 인물.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설마 아버지? 입 밖으로 새어나온 말이 방 안의 메아리처럼 흩어졌습니다. 다음 날 나는 부산으로 향하는 KTX에 올랐습니다. 가방 속에는 어머니의 사진과 열쇠 하나뿐.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이 마치 내 과거를 끌어안고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영도에 도착했을 때 바닷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사진 속 공장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간판엔 도현산업이라는 글씨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죠. 문 앞 자물쇠는 녹슬어 있었지만 손에 쥔 열쇠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찰칵! 문이 열리는 순간 오래된 기계 냄새가 퍼졌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낡은 사무실 책상 위에 한 장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엔 낯선 필체로 쓰인 메모. 내가 이 편지를 본다면
세상에 늦게 온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거다. 나는 숨을 고르고 봉투를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편지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서준아, 나는 내 어머니를 평생 사랑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지키지 못한 비겁한 남자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편지의 끝에는 짧은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열쇠는 내가 태어난 곳으로 가는 길이다. 그날 밤 나는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없던 문이 내 안에서 열리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그 열쇠가 열어야 할 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서 나는 다시 어머니를 만날 것 같았습니다. 부산에 머문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나는 편지의 마지막 문장, 열쇠는 내가 태어난 곳으로 가는 길이다. 그 문장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주소를 따라가니 동해요양원이라는 낡은 건물이 나왔습니다. 그곳의 한쪽 벽엔 낯선 이름이 새겨진 명패가 붙어 있었죠. 윤도현 기부자. 심장이 순간적으로 멎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말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몰래 도와줬어. 덕분에 내가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단다. 나는 서울 본사로 향했습니다. 도현산업. 커다란 유리문 앞 보안요원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면회를 예약하셨나요? 윤도현 회장을 만나러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회장님은 외부인 면담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묘한 확신이 피어올랐습니다. 회장님께 전해주세요. 이 열쇠를 가지고 온 사람이라고. 잠시 후 도어락이 삑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비서가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께서 잠시 시간을 내시겠답니다. 긴 복도를 걸으며 내 손에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릴 적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문 너머에 있었으니까요. 문이 열리자 은빛 머리의 남자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윤도현 회장. 그는 내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구나. 그 한마디가 온몸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왜 지금에서야 나타난 겁니까? 내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책상 위에 사진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 앉은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너희 어머니가 나를 떠났을 때 나는 이미 누군가의 남편이었으니까.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숨어 살아야 했습니까?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아이의 삶을 지켜주는 게 그때 내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식이었다. 그의 눈에 후회의 빛이 어머니의 눈빛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열쇠는 내 어머니가 내게 맡긴 거다. 언젠가 우리 아들이 이걸 찾아오면 그땐 부디 사람으로 대해달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손, 목소리, 그날의 눈물이 한꺼번에 되살아났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나는 처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이제야 조금은 이해되는 것 같았습니다. 가진 돈보다 남은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날 이후 내 인생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집안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냉장고 위에는 아내의 메모 한 장이 붙어 있었죠. 생활비가 부족해요. 다음 주엔 장모님 생신이라 돈 좀 더 챙겨주세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민경은 언제부터인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엔 돈, 계급, 편의만 남아 있었습니다. 회사도 불안한데 이런 집값으론 어떻게 살아요? 그만 좀 현실 좀 보세요. 서준 씨. 그녀의 말은 언제나 칼처럼 정확했고 그만큼 차가웠습니다.
며칠 뒤 나는 어머니의 분식집이 있던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내 어린 시절이 남아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가게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간판이 떨어진 자리엔 재개발 예정지라는 표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는 처가의 건설사 로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바닥에는 어머니가 쓰시던 분식집 간판 조각이 남아 있었죠. 그 위엔 이영숙 분식, 흙에 묻은 그 글자를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당신들이 이걸 없앤 거냐? 그때 뒤에서 들린 목소리. 어머님 가게였어요? 오래돼서 철거했죠. 사실 우리 회사가 그 부지 맡았어요. 장인의 비서였습니다. 그날 밤 민경은 아무렇지 않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 그 골목이요? 아버지가 재개발하신대요. 어차피 낡은 집이었잖아요. 거기 우리 어머니 가게였어.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그랬어도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모든 게 끝난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결혼 생활 5년, 그 끝은 놀라울 만큼 조용했습니다. 아파트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내 지난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변호사는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위자료는 포기하신 거죠? 예, 대신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싸움이 아닌 끝을 선택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의 낡은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분노보다 더 깊은 결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이젠 나도 내 길을 가야겠다. 그리고 그 순간 윤도현 회장에게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내 옆에서 배우지 않겠나? 내 어머니가 원했던 길로. 그 밤 나는 처음으로 미래가 아닌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던 남은 마음이 조금은 이해되는 밤이었습니다. 부산 도연산업본사로 출근한 첫날, 나는 낯선 공장의 공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기계의 굉음, 기름 냄새, 그리고 묘한 침묵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이서준 씨죠? 관리팀장이 내 앞에 와서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생산관리보자로 배정됐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책상 하나 없는 좁은 사무실, 구겨진 의자 위에 앉아 있자니 묘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점심시간 식당 구석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작업복 차림의 중년 여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죠? 예전에 회장님 곁에 계시던 분이랑 참 닮으셨네요. 혹시 제 어머니 말씀이십니까? 그분 이름이 이영숙 씨였죠. 이 공장 노조 도와주실 때 정말 큰 힘이었어요. 그녀의 말이 내 귀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저녁 윤도현 회장이 직접 공장을 찾았습니다. 모든 직원이 일어서며 인사했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불이 꺼진다고 공장이 멈추는 건 아니다. 그 불을 다시 켜는 사람만 있다면 말이야.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내게로 향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약속을 이어주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퇴근 후 나는 공장 뒤편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낡은 창문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 하나. 그 안엔 몇몇 직원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 임금 못 받으면 집세도 못 낸다는데 그래도 일은 계속하자. 회장님 믿어보자. 그 말에 가슴 깊숙이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니 윤도현 회장이 혼자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공장 불을 왜 다 끄지 않으십니까?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불은 사람의 마음이 켜는 거야. 그 말 한마디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가진 돈보다 남은 마음이 더 중요해.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일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성과가 아닌 사람, 이익이 아닌 온기,
불 꺼진 공장에서 나는 어머니의 손길을 다시 느꼈습니다. 그때 윤 회장이 내게 말했습니다. 서준아, 내 어머니는 이 공장을 지키려다 건강을 잃으셨다. 그때 나도 함께 서 있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슬픔과 존경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제야 나는 이해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끝까지 이 공장을 잊지 못했는지를.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사람이 먼저인 경영, 그게 어머니가 남기고 간 유산이니까. 불은 꺼졌지만 빛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산업에 들어온 지 벌써 6개월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공장의 먼지와 소음이 버거웠지만 이제 그 속에서 사람들의 숨결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윤도현 회장은 종종 제게 말했습니다. 서준아, 사람은 숫자가 아니야. 성과보다 마음이 먼저야. 어느 날 부품 납품이 지연돼 생산이 멈춰서는 일이 있었습니다. 관리팀장은 거래처에 전화를 걸어 소리쳤습니다. 계약 어겼으니 손해배상 청구하겠습니다. 하지만 윤 회장은 전화를 가로막았습니다. 그쪽 사장, 어제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다더군. 그의 말에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우린 공장을 멈출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멈추게 해선 안 되지. 그날 밤 공장 식당에서 윤 회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도 비슷했어. 누군가 힘들 때 제일 먼저 밥을 챙겼지. 그 말에 나는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밥 냄새로 사람을 모으셨죠. 그래, 그게 경영의 시작이야. 사람을 먹이고 믿게 하고 함께 가는 것.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경영이란 결국 사람의 온도를 지키는 일이란 걸. 며칠 뒤 윤 회장은 저를 불렀습니다. 서준아, 내가 맡을 일이 있다. 그는 오래된 서류철을 내밀었습니다. 이 공장의 하청업체를 내가 직접 돌봐라. 그들이 살아야 우리가 산다. 종이 위엔 빚에 시달리는 작은 업체들의 이름이 빼곡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안에서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작은 하청 공장들을 하나씩 찾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이 말했습니다. 요즘은 돈보다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사람이 먼저입니다. 돈은 그 다음입니다. 그 말에 어느 사장은 눈물을 보였습니다. 본사로 돌아오자 윤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빛의 약속이야. 빛의 약속이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내게 남긴 말이지. 사람을 먼저 비추는 빛이 되라. 그게 내가 이어가야 할 약속이다. 그 말이 내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공장을 걸었습니다. 기계들이 멈춰선 어둠 속에서도 나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서준아, 가진 돈보다 남은 마음이 더 중요하단다. 이젠 그 말이 추억이 아닌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내가 그 빛이 되겠습니다, 어머니. 그날 이후 내 삶엔 처음으로 방향이 생겼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나는 도연산업 부대표로 복귀했습니다. 이젠 누군가의 아들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윤 회장은 공식 석상에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서준 부대표는 사람의 마음으로 경영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에 어머니의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대형 협력사 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 명단을 보던 순간 눈에 익은 이름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강인호 대표 세림건설. 장인어른의 이름이었습니다. 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도망칠 이유도 없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습니다. 예전과 다르지 않은 표정. 하지만 내 눈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랜만이군요, 장인어른.
그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하나? 이제 우리는 거래처 대표와 부대표로 만나는 겁니다. 내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장인은 익숙한 방식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이건 서류상 문제야. 계약금만 조금 조정하면 되는 일이지. 나는 조용히 한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 조정금이 불법 리베이트였습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멈췄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야? 세림건설의 하청 구조, 그리고 분식집 철거 당시의 허가서, 모두 조작된 문서였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제가 직접 봤습니다. 어머니 가게를 철거한 그날 당신 회사 로고가 있었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 안에서 복수의 불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차가운 평온이 일었습니다. 윤도현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세림건설과의 거래는 이 시간부로 종료한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회의실엔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지만 우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진 않을 겁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를 나서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민경이었습니다. 3년 만이었죠. 서준 씨나 그땐. 이젠 괜찮습니다. 내가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중요한 걸 배웠으니까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뭘 배웠다는 거예요?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사람은 빛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날 밤 사무실 불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수없이 깜빡이는 사이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서준아, 빛을 잃지 마라.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그 뜻을 압니다.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빛이 되겠습니다. 그날 이후 세상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회사의 문 앞엔 매일같이 사람들이 오가고 그 안에서 나는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윤도현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고 나는 그가 남긴 철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봄이 오자 나는 어머니의 분식집이 있던 골목으로 다시 갔습니다. 이젠 새 건물이 들어섰지만 그 자리에 작고 조용한 식당을 열었습니다. 간판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남은 마음 분식. 메뉴는 단 한 가지, 어머니의 김치볶음밥. 점심시간 한 노인이 들어와 식사를 마치고 말했습니다. 이 집 참 따뜻하네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저희의 전부입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내 곁에 앉아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윤도현 회장이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내가 이룬 게 바로 내 어머니가 꿈꾸던 세상이야. 그는 그렇게 말하며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되고 싶습니다. 아니, 넌 이미 나보다 더 단단해졌지. 그의 눈가엔 묵은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식당 불을 모두 끄고 문을 잠갔습니다. 창밖엔 봄비가 내렸고 가게 안엔 어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앞에 앉아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이제야 어머니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잠시 후 사진 속 어머니가 웃는 듯 했습니다. 그 미소 속엔 세월도 아픔도 미움도 모두 녹아 있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 안에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이제 나는 누군가의 상처 앞에서 판단 대신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니까요. 가진 돈보다 남은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은 여전히 내 삶의 등불이 되어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빛이 남은 자리는 사람의 온기를 잃지 않은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음에도 당신의 마음을 비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남은 마음을 남겨주세요.